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미미님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업을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거냐? 뭐, 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 사업 분석을 하신 분도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신 분도,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여수 여자중학교 학부모 대표를 하면서 여수 여자중학교 앞에 건물을 부시고 거기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공사 기간에 다 끝내지 않고 길게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그건 경찰서 소속이다.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학부모들이 해야지 왜 그걸 경찰서에 전화를 하냐. 담당 소장을 찾아가니까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가버리고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자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도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시의원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담당 시의원이 한 번 왔는데 빨리 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싸움을 6개월을 넘게 이여수 여자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제가 원래 목포 사람이고 여기 온 지 7년 됐는데 여수라는 곳이 이 민원에 굉장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방법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일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서 그 앞에서 싸울 정도로 6개월을 했는데도 어느 누구한테도 어떤 터치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주민들이 뭐 국민신문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공사잖아요. 그리고 광급공사이든 또 민영회사가 하는 공사이든 그 예산에 비용에 그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책정돼 있고 뭐 법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 활용을 해서 안전시설에 예산을 다 썼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다 그러니까 안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 사업비 내역서 같은 거를 보여달라 제가 그랬거든요. 안전관리비나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오픈 항목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다도 제가 민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학부모 대표들이 그게 궁금하다고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지 왜 자기네들이 책임져 줘야 되냐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목포 도의원이 보고 여수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수 도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내려주라. 자기네들 해결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인도만 확보를 해달라 먼저. 그래가지고 그 인도 겨우 확보한 게 그 6개월 동안 제가 싸운 거의 결과물이거든요. 여수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수 사람이 아닌데 여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여수 사람들이 특성상 여기 시골 특성상 자기만 아니면 안 된다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책임지고 뭔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오픈을 하고 그 현장 소장이나 누군가가 와서 책임을 지고 공무원도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고 따지고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늘어난 거는 어찌됐든 공사니까 자재비가 올랐든지 뭐 이런 근거가 이시 늘어났지 그냥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처음에 수업하실 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예산을 쓰는 것만이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부터가 결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 그게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 공영 구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을 하거나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는 그 동네 주민들이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씩 시민협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20억에서 74억이 된 거는 3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이나 2021년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게 74억의 부분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또 편성하려고 한 건지, 근데 왜 2022년에는 한꺼번에 74억을 다 편성한 건지 사실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음, 물가가 오르고 좀 상황이 바뀌었어도 3배 이상 예산이 증가한 거는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어, 요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어,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3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수 쪽에 국회의원이나 누군가가 그것을 그 마중물 돈을 국고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10억하고 3억이니까 13억 정도를 만들어서 이걸 여수시에 뿌려준 거고, 이제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주차장을 짓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요나 내진 내용을 보니까 이걸로는, 어, 지역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본인들이 볼 때,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받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요게 규모가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연도에 아예 규모를 키워서 총사업비를 반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잡으신 거에 보면 균특 10억 2020년에 균특 10억 어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또 균특 10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특교나 혹은 규특을 받아오면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시비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대 5 정도의 보조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10% 마련해 오면 지방정부는 10억 마련해 오면 지방정부도 10억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돈을 갖고 온 게 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어쨌든 지방비가 들게 돼 있는데 요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러니까 균특 규모가 추가로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가 73억까지 늘었다는 사실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균특을 받았을 때의 주차장의 건설 규모를 2022년에 총사업비 73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타워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가 다 반영이 되게 된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요게 이 네, 안에 균특이나 특별 교부세는 지금 여기서 받았는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제 이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반납이 그럼 돼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2020년에 균특 10억, 그다음에 2021년 균특 10억, 그다음에 특별 교부세는 다 반납을 해버린 거고 전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예, 반납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 네. 74억은 온전히 그냥 11호만 다시 뻥 튀겨가지고, 왜냐면 여기 74억에는 균특 뭐 특별급세 이런 표시가 전혀 없었거든요. 없으면, 없으면은 그건 다 시비예요. 그쵸? 네, 그럼 요거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 날리고 반납을 하고 그냥 11호만 74억을 편성을 맞습니다. 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규모를 그것 3배로 키워가지고 예산을 100% 11호.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지역에 스토리가 있을 건데 분명히 이것을 중앙정부 균특하고 특교로 받아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받아온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어쨌든 돈을 뿌렸는데 문제는 여수시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와, 중앙정부에서 돈을 갖고 왔는데 그걸 못 썼어. 그래서 우리 주차장이 날라갔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압력에 대해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주차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균특하고 그러니까 요 균특 마련이 시랑 얘기된 건지 안 된 건지가 관건이긴 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행을 못 했겠죠. 네. 누가 보통 그런 뭐 국회의원이 따오는 건가요? 보통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따왔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고 그걸 실제로 쓰이지 않고 다시 반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예, 지금 요 현황으로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돈이 내려오면 안 쓸 재간은 없어요. 일단은 돈을 쓰고자 하겠죠. 그래서 2020년 본 예산에 10억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균축이 확보가 됐던 건 언제냐, 라고 하면 아마 2019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균특 10억이 확보가 됐어요. 라고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수시가 10억을 편성을 한 거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 균특이 교부돼서 그 교부된 시기가 2020년이라고 간주를 하면 사업이 확정된 거는 2019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균특 10억 정도가 내려간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것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준 다음에 2020년에 균특이 교부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10억을 매칭을 했는데 돈을 못 쓰고 있다가 그것을 반납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2021년에 또 균특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은 거예요? 다시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월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 네, 이런 사유로 해서 요거를 2월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균특을 한번 동일한 사업에 배정을 했는데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유로 또 편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2월을 시켜줬을 거고 그런데 2021년에 그 사업이 안 된 거죠. 어, 네.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울며겨자 먹기로 반납을 했었어야 될 거고 이제 그 반납된 걸 가지고 지역에서 여론이 붙었겠죠. 예, 뭐냐? 그럼 주차장 못 짓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 쟁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병수님이 사업비 74억의 세부 내역은 예산서에 보통 나와 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게 지금 그 2차 추경 예산서에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대한 설명서를 저희가 갖고 있질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이거 카피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음, 화장동 공영 네, 이렇게 예산서에 2차 추경 예산서에 그러니까 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 참 이상하네. 음, 아,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2월금에서요, 네.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건 특별 교부세도 반납을 하나요? 교부세는 아니에요. 교부세는, 그냥 준돈에 가깝고요. 그럼 이 네. 특별 교부세는 반납을 안 했겠네요? 그렇죠. 3억은 반납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걸로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교부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수입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어, 반납을, 자,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나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이게 상세 내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음, 요거를 한번 여기 보시죠. 2021년 사업분 포함 이 말도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화면 하나 보이시나요?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 예, 지금은 어때요? 네, 보입니다. 네네. 요걸 보면,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상세 내역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다른 지역도 그런가 해갖고 지금 목포 거를 보고 있는데, 목포 것도 이렇게 나와서, 네. 음, 이거는 예산서를 공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이를테면, 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음, 뭐, 왜냐면 보통 상세 내역서의 경우에는, 어, 구태여 그 사업별 설명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 더 상세하게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아, 음, 공사 관련된 것만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세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일괄 입찰하는 방식은 총액 방식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 사업비라고 하는 사업 규모를 73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사업 편성 내역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게 공사를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 것이지, 예산서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급식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우리 질문은 이런 겁니다. 급식 계약을 하는데 그 급식 업체가 구매하는 식재료 중에서 야채의 비율이 얼마큼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걸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급식 업체의 그 식재료 구입과 관련된 회계 자료에는 있겠지만 예산서 상으로는 개별 야채를 몇 킬로 사고 뭐 이런 것들의 정보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실제로 그 관급 공사, 그러니까 그 건설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위 안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굳이 예산서상의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사업별 설명서에는 있겠는가? 아니,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럼 대응할 수 없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갖고 붙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그런 공사의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21년 사업분 포함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2월 시켰다는 거죠. 근데
뭐 2월이라는 건 예산이 2월 됐다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은 2022년 2회 추경까지 돈을 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계속 2021년에 편성했던 여기 23억이 사실상 여기에 그 액수가 얹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뭐가 얹어졌겠느냐? 특별교부세 3억하고 12 매칭 10억. 그래서 요 13억이 여기 얹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여기에, 예, 그러니까, 예, 균특은 반납이 됐다라고 하면 그 13억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 네네. 갔습니다. 네. 근데 그럼 되게 저희가 이상한 안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실제로 어, 시의원들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펜스 설치나 내지는 안전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급 공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격으로 입찰을 하죠.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뭐 최저가 낙찰을 제가 만약에 받으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그 착공하기 위해서는 착공 서류라고 하는 걸 내는데 거기에는 뭐 자재 구입과 관련된 상세 계획, 그 다음에 공사 일정과 관련된 계획에서 거기서 소위 이제 민원 관리나 내지는 안전 관리와 관련된 계획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장동 공영주차장 타워에 공사를 하는 건설 업체가 시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통 관급 공사를 할 때 당연히 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서류를, 네? 네.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죠. 공개 정보. 네. 그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시민 제보한 거는 뭐 바람직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네네. 시의원들은 얼마든지 이거를 안전관리 계획이나 민원관리 계획,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예산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받아서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었는가 현장에서 음. 요거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얼마든지. 맞아요. 어, 아, 뭐 여기 그 황명선님께서 주신 것처럼 네. 이게 비율로 책정된 게 맞긴 해요. 왜냐면 총 공사비의 몇 프로 이상 혹은 몇 프로 이상 이 비용으로 그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큰 규모에서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아마 이게 민원인들이 볼 때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을 거라기보다는 다른 데에 그 안전 예산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펜스를 치는 데 쓰지 않고 진입로 공사를 해갖고 울퉁불퉁한 걸 매끄럽게 만드는 데에 그 안전 비용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그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 주변 안전과 관련된 장치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주민분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체감이 될 만한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 맞죠. 예. 원래는 그것도 붙여야 돼요. 공사 소음과 관련된 안내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사 소음이 얼마큼 나는지에 대한 공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네. 사실이지 않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원데 데시벨이 70데시벨이 넘는다고. 음, 근데 제가 공사 현장을 항상 지나다니는데 거기 붙어 있거든요. 데시벨이 얼마인지가 항상 측정이 돼가지고 그 사인이 붙어 네, 있는데 맞아요. 보통 뭐 40 이하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 주변 지휘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음,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시민협까지 연락이 온 거로 보여요. 그쵸. 그거는, 이번에 네, 말씀하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좀 채택을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감사하고 철저히 좀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다음은 미미님 해주시겠습니까?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지금 본인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저희 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거든요. 미미님. 잠깐만요. 선생님한테 드린 그 파일을 톡방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직접 올려주시면 더 설명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하시는 대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사업은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그 사업을 보고 지금 이런 서류를 한 번도 작성을 안 해가지고 음,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야 뭐 뭐죠?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노동자 쉼터를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나와 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남자분들이 비중이 많이 높고 여자분들이 비중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이제 여수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해안공원 쪽에 밀집이 돼 있는데 거기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나 댓글 같은 게 시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여행을 가도 다 여수 다시 갈 곳이 못 된다는 게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저희도 가서 보면 주말에 사람은 너무 많고 인력도 별로 없고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근로 계약을 할 때 뭐 3시부터 5시까지 휴직을 한다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쉬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업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에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큰 가게에서 주말에 보면 10명 이상씩 이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휴식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 공간 자체를 시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회의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필요한 비용을 도에다가 뭐 아니면 여수 교육청에다가 특별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주셔가지고 학부모 회의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조금 더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를 피동사 노동쉼터 운영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 썼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제안을 하시는 거죠. 6시에서 네,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정확히 뭐 몇 명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들어만 놓고 어떤 사업이든지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저는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될 게 어떤 사업이든지 실시를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를 다 모니터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모니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걸 제안을 해본 거거든요. 네, 지금 이동 노동자라는 게 지금 이 예산이 저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에 있었던 이동 네, 노동자 쉼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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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이제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 관광업의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이제 그 사업비가 올해만 책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책정을 네, 한다면 네. 그 이게 남자 여자의 어느 정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있으면 이런 부분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목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네. 음, 오히려 그게 그냥 성인지 예산의 그 성비 비율이 굉장히 뭐죠? 불평등하고 사실은 여수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택배 노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저절로 늘게끔 해야 되니까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적합하려면 그런데 그 예산을 그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로 확대하면 성인지 예산에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어떤 형태로요? 뭐 이렇게 어떤 지점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관광객, 예,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 학부모 회의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예산의 절반 정도를 만들고자 하면 지원, 교육청에다가 네네. 자금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시행하는 뭐 100집이면 100집, 200집, 200집 이것도 그리고 한두 명이 있는 데보다 이제 좀 더 여러 명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게 필요하다는 인식만 생겨도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고 저는 처음에 허가가 날 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요즘 근로법에도 보면 뭐 5인 이상에서는 그 휴식 공간이 이런 게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식업에서는 그게 굉장히 요식업은 그냥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음, 그러면 어 이를테면 사업에 대한 보완이나 그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변경에 가까운 의견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 한정하지 말고 여수시의 고용 형태를 고려해서 오히려 더 다수의 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그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가까운 것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직종의 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쉼터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거리를 오가는 과정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 시간과 관련된 요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시에서 쉼터를 아예 만들어서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그 미미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간이 있다고 해도 휴게 공간이 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요한 관광지 중심으로 노동자 쉼터 같은 것들을 아예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사업 제안에 좀 더 가까운 분석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없애자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여수시의 노동 혹은 환경이나 내지는 그 고용 구조를 고려를 했을 때 더 부합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 제안,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필요성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거의 3시부터 5시까지 다 휴게 시간을 다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관광지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한 열에 한 8, 9개 업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서 쉬시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뭐 볼일을 보시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뭐 그중에서 50%만이라도 쉴 공간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그 아니, 성인지 사업으로 다룰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쵸. 예. 근데 충분히 제안을 해볼 만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여수시 의회나 여수시에 제안할 만한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여수시 전체에 퍼져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와 그럼 내가 가게에서 저기에 쉬러 뭐 버스 타고 가야 돼? 뭐 이럴 수 있지만 특정한 관광지 중심으로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보행으로 5분 혹은 10분 거리 내에 이런 휴식 공간이 공동으로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수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자영업이나 혹은 요식업 종사자의 개념이 아니고 관광업 종사자의 개념으로 좀 더 넓히면 네.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것도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음, 그리고 여수 관광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거든요, 여수가요. 관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객을 위한 예산을 많이 쓰지 관광을 제공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거의 예산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꼭 하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개괄칙으로 하고 자료는 이걸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한 의견보다 안녕하세요. 김미미님. 네, 행복 커뮤니티에서 네, 제가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조금 소개를 하는 게 조금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일단 그래도 만드신 사업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어, 일단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돼서는 어, 조금 쟁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는 이렇게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가 유일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딱 유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걸 개소할 때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짐작컨대 지역사회에서 여수시가 특히 배달이나 내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동 노동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어,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여성 이동 노동자에 대한 노동 실태 조사 연구가 별도로 진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별도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동 노동자 하면 대부분 이제 라이더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여성이 많이 하고 있는 직종 중에서도 이동 노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지, 그쵸?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가스나 내지는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배달원, 뭐 이를테면 우유나 녹즙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의 여성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요구르트도 대표적인 이동 노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동 노동 중에서 소위 남성 중심의 직종의 이동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부여됨에 따라서 사실은 여성 이동 노동이 사회적으로 그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어, 만약에 여수시에서 요 직종에 있는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내 실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그 약간 이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던 이 성인지 예산서상의 요 이용자 비율 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살펴본 이유는 그 미미님이 요거를 작성하시면서 통계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막 검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 그렇지.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지. 여수시 차원에서 관내 이동 노동자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싶어갖고 이제 그걸 막 뒤져봤는데 일단 공개된 자료로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통계 자료로, 그러니까 일자리 직종별 그 자료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직종들은, 아이고, 요런 직종들은 요 뒤에 붙어 있는 2545, 5102 요거 있죠. 요게 다 일자리 코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것들을 넣어서 실제 통계청에서 만든 일자리 그 조사,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조사라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올해도 그 해인데 그러면 요 통계목을 넣으면 거기서 나옵니다. 몇 명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직종에는 여성 비율이 뭐 한 60% 된다, 혹은 70% 된다라고 가정해서 비율로 딱 산출해버리면 대략적으로 요 여성 이동 노동자가 몇 명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미미님 그걸 주신 걸 보고 좀 고민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이렇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그 관광업에서 적정한 휴게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선 이거는 별도의 조사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수시민협 차원에서든 아니면 유민님 차원에서든 시에 어, 주요 관광지 내에 종사하고 있는 관광 노동자들, 특히 이런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관광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 보장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어,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짐작컨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고 소위 준비 시간이라고 불리는 그때만 아마 이제 몰아서 휴게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일반적으로 준비 시간은요. 네, 준비 시간은 다른 노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동을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료 준비를 하거나 뭐 이래서 이게 준비 시간이 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뭐 그 실태 조사를 제안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여기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그 거북선 공원의 수질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수질 상태 점검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이나 내지 롯데에는 별도로 2,500만 원을 들여서 그 시기마다 수질 개선을 하는 사업을 계기적으로 했는데 아마 제안의 취지상 상시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서 수질의 수준이 낮아지면 바로 수질 개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좀 제안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일반적으로 수질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이나 혹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거북선 공원에 있는 저게 어, 일단 하천은 아닌 것 같고 호수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호수라고 하면 이거는 하천이나 내지는 그런 관리로 들어가긴 힘들고 공원 관리와 관련된 항목에 매년 수질 검사 항목을 넣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여수시에 공원 조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조례상에 공표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이런 호수가 있는 공원의 경우에는 호수의 수질과 관련된 것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항목을 만들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매년 특정한 시기에 그것을 이제 공시하도록 하겠죠. 보통 상하반기 정도 하천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정도의 수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공영주차장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예산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지방계약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지방계약법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하는 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민이 주민이 직접 사업의 감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보행에 방해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사실 이걸 간섭할 수 있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 라고 찾아봤고, 어, 네, 찾아봤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를, 여기, 요게 있긴 하더라고요. 요게, 네.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아이고, 또 끊겼다. 안 보이시죠? 네.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네.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배정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딱 요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조례가 말은 여수시 계약심사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조례지만 감독자 조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살펴봤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요거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송파구에서, 그 서울시 송파구에서 하는 그 주민참여 감독자인데, 여기 보면 이걸 왜 개정안으로 갖고 왔냐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지정되는 사업의, 그러니까 공사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참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 여기 그 법 시행령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안 등 보도블록, 도시군 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수해 복구공사, 공원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죠. 아마도 일정 규모의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여기 11호, 요거를 활용해서 조례상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으로부터 뭐 500m 이내에 하는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뭐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인데, 그 범위 내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관급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감독자를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민참여 감독자가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느냐?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시정 요구가 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상의 안전 예산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해서, 과연 안전 예산이 잘 편성이 됐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민간 건설 회사,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주민참여 감독자와 관련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보통 누가 하냐면요. 어, 통반장들이 보통 해요. 이장님이나 통반장들이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하게 되면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주민들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 통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아까 공무원이 얘기했던 그런 거 있죠. 뭐 이게 시에 사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랄지 내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민이니까 이걸 깔아뭉개는 거지, 만약에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몇 기능을 하도록 이미 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도 살펴보고 했는데 여수시 조례가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 부분을 조금 실질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좀 되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논란이 있냐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하는 분이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다고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과 관련된 어떤 뭐 공개 의무랄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표차를 달아야 된다든지 내지는 규정들을 조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 통장도 함께 민원 제기를 했는데 안 지켜졌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권한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요 권한 되게 셉니다. 예, 이 권한 되게 세요. 선생님, 생각보다. 네, 네, 이게 조례인가요, 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법입니다. 아, 예, 법 이름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예,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그래서 지방계약법이라고 부르고 검색창에 그냥 지방계약법 치면 나와요. 거기에 시행령의 제60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례도 있습니다. 예, 여수시 조례도 있어요. 주민참여 감독자에 관한 조례. 근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 시민이 음.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어야 한다예요? 아니면 둘 수 있다예요? 이거는 두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법률을 의무예요, 의무.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요. 이 목록에 보면 감독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의무냐? 어, 이걸 봐야죠. 이거 지금 새로 화면 띄운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끊고 또 이거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제16조 감독.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네.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1항에 따른 감독은 감리 쪽을 얘기합니다. 전문 감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옆에 뭐, 바로 옆 건물이거나 동네에 살거나 이런 개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공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공사의 피해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당연히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법을 어기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류상으로는 주민 감독자, 주민 주민 참여 참여 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김현주 국장님의 안 보이게 활동하시거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참여 감독자가? 사실은 이 규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네. 진입로 확장 공사, 배수로 공사, 보안 등 보도블록,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원 이런 것들은 감독자가 있어야 되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걸 계속 얘기하게 됐냐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그 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요건과 관련돼선 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상하다. 왜냐면 민원에 민감한 게 행정인데 어떻게 대놓고 참아달라고 하지? 좀 이상한데? 어. 그리고 게다가 그 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내려주는 대가로 그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되게 의아하고.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민원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 제도화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주차장 공사에도 주민 참여 감독자가 있겠다고 저는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여수시 조례에 따르면 이 주민 참여 감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 계약심의위원회의 권한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권한일 가능성이 큰데 어, 그러면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선임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걸 확인하면. 네. 그래서, 요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 그냥, 네. 여기서 요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하고 또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데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정보공개 포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공개 포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회원 가입한 다음에요. 이렇게 그냥 청구 신청만 가면 거기에 뭐 그 다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빠릅니다.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이랑 통화를 해갖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이걸로 하면 제일 간단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 공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원문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문 정보를 들어가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문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수시를 그리고 기한을 요 기한 설정이 디폴트로 한 달만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단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수시 거를 검색을 하면 지금 여수시가 최근에 생산한 10월 24일이면 어제죠. 어제 생산한 2023년 추석맞이 지주형 여수사랑 상품권 할인 보정금 지급 요 행정문서가 있고 그리고 보면 투자협약 체결돼. 이건 비공개네. 근데 지금 여수시가 뭔가 또 투자협약을 할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협약 체결 계획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청구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그걸로 딱 들어가면 정보공개 청구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되게 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원문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수시 거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아니고 다른 기관 것도 궁금하다. 네, 다른 기관 것도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걸 지우고 여기에 기초 광역을 크게 쓴 다음에 어, 이동노동자 하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민간 위탁금 준 거 나오죠. 여기에 서울시 도봉구에서 그 계획 수립한 거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도 계획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은 비슷한 사업을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검색창에 정보 공개 포털 이렇게 치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지정 365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쓰기는 좀 복잡한데 한번 익혀두면 계속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재정공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제일 재밌는 것은 어, 집행 현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자치단체 통계, 집행, 세입 현황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세출 현황을 보고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우리 지자체 세입 하면 요 사이트로 가요. 요게 이 정보공개 사이트로도 들어가지는데 여기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예,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이 다 있긴 한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공연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경유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자체 세입 세출 현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으로 들어가면요.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하면 여기서 여수시 사업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동노동자 이렇게 뜨죠. 여수시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12로 100만, 1000만 억, 1억 2천만 원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나요? 요 지금 새 창 뜬 거? 예. 그래서 사업명을 누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리면 4월에 얼마, 6월에 얼마 이렇게 교부된 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되게 용이하죠. 2021년에는 그 1억 3천, 22년은 뭐, 이게 1억 3천으로 시작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거군요. 음. 예, 이런 것들이 요 지방재정 365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나 내지는 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만 그러니까 찾기가 번거로운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냥 지방재정 365에는 지방재정 통계에 들어가서 집행을 누르고 집행에서 요 위에 메뉴를 통해 갖고 어, 집행, 그 다음에 뭐, 세출하나,
세부 사업 세출연령 이걸 누르면 된다. 이거를 우리가 경로를 익숙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 365나 혹은 정보공개 포털은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잘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 예산서 뭐 이런 걸 계속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 어, 역시 그럼 주차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찾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어, 뭐를 쓰면 어? 총사업비가 100만, 1000만, 억씩. 우와, 총사업비가 99억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23억이 다 들어간 거네요. 아니요. 뭐지? 어, 어, 보자. 국비 20억, 특교 3억, 776억인데. 아, 지금 2020년부터 돈을 썼네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네. 매출 때 보면, 예, 1억 5천 쓰고, 그 다음에 4,600 쓰고, 그 다음에 다시 25. 25억을 2022년에 쓰고, 아, 그래서 지금 남은 게 73억 아, 정도가 되네요. 총사업비 99억 중에서, 이미 썼고, 안 쓴 게 아니고, 이미 다 썼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70 몇 억을 최종적으로 넣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1월 8일에 이 돈을 천만, 10만, 100만, 1000만, 71억을 편성을 했구나. 1월 달에 그냥 돈을 줘버렸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1월 그, 달에 업체에 돈을 줬다는 뜻인가요? 네, 71억을. 근데, 한꺼번에요? 네,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이걸 돈을 한꺼번에 다 받으면 공사를 성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1월 달은 겨울철이라 공사도 시작 못 하는데, 그럼 뭐가 급하다고 이거를 1월 달에 줘버렸을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보면 1월 달에, 여기 세부 지출 내역이 있긴 하네요. 노무비 지출, 기성금, 광급자재, 레미콘, 건축비, 엘리베이터 선금. 아, 3월 달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으면, 그렇구만. 근데 여기 이 항목으로는, 안전 펜스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확인은 되진 않죠. 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미 그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하면 요 정도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혹은 그걸 보완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런 자료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 우리를 속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속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요것 때문에 요 번거롭지만 요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이트 정도만, 네, 두 개 사이트 정도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웬만한 기본적인 사업의 분석은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힘든 건 뭐냐면 관점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야, 안 필요한 사업이야? 필요하면 이대로 해도 돼? 아니면 보완을 해야 돼? 혹은 필요 없는 사업을 이걸 어떻게 멈춰야 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지, 사업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판단과 관련된 기준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담긴 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3주간 정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 또 얼굴 보여주신 분들은 그런데요. 그래도 얼굴 지금 보여주시는 분들, 그 마지막 소감이라도 한마디, 또 소감과 선생님의 감사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한번, 한 10초간이라도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유림 님이 제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오히려 관점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거,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는 또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세우고 이런 걸 공부하는 그런 지속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관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관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의 주요한 사업들은 분명히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즉 다툼이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판단을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만약에 여수시민협이나 이 차원에서 반드시 그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 10가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발표를 해보세요. 지역사회에서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질문하고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대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다툼, 그러니까 갈등들을 만들어내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숙련이 되고 단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외부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6시 재검토 필요한 사업 10가지 발표 하고 싶은데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미미님 본명이시죠? 네. 저는 교육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들끼리 고민을 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 시민협회에서 이런 게까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운 일이고, 제가 교육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도 한 번쯤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님, 목포님, 목포 경숙님. 귀에 소음이 심해서 못 하신대요. 아, 네네네. 저는 그냥 특별하게 목포 임경숙 국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강의 끝나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여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녹색교통위원장님.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한 예술을 좀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명선님이 예, 사정상 얼굴은 못 보여드리는데 그 멘트 남기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생님은 11월 6일 날 여수에 오십니다. 사실은 여수 시민협에 오십니다. 저희 선생님이 예산 전문가이신데요. 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공공교통 활성화, 공영화, 무상교통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수 시민협은 3년 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강력하게 이제 좀 이뤄내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사회도 좀 확산하고 임원들에게도 확신과 실현 의지를 좀 주고자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 시민협 사무실에서 고물가와 죄송합니다. 기후위기, 공영화와 무상교통이 답이다. 이런 공영화, 그러니까 여수 버스 활성화 정책 특강을 마련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시민협 연락 주시고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면 그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네, 왜냐면 계속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만났으니까 계속 지역에서 관심 있는 시민, 그리고 어떻게 그 활동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시민, 이렇게 우리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